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23일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정확히 일주일 남았군요. 그리고 10월 3일, 그러니까 10월 3일 개천절 행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 남았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주 통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제 뒤에 있는 이 배경화면은 뭐냐니까 김진태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김진태 의원은 과거에 보니까 그 차량 시위 그 사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밑에 달면서 왜 이런 글을 썼어요. 이번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의 방식이 좋겠습니다. 차를 타고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 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싸워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떨까요?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입니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김진태 전 의원, 김진태 의원이 요즘 보면 세계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우리나라가 보면 드라이브 스루 처음에 이제 검사도 시작을 했고, 드라이브 스루 이 문제 갖고는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을 것이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겠느냐. 이번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두고 집권 여당과 정부는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보면 정세균 국무총리 꽤 전부터 보면 이번에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광화문 집회 하게 된다면 주저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대국민 선전포고 으름장을 놓고 엄포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화요일 보니까 국무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은 심지어는 이 광화문 집회를 갖다 반사회적 범죄라고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인 뒤에 만약에 이번 10월 3일 개천절 행사 하게 된다면 어떠한 관용도 없다 하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대로 문재인 정권은 방역 실패 책임, 제가 수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재창궐의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지난 7월 21일이죠. 국무회의를 열어서 7월 24일부터 보면 교회, 소모임, 소집회 좋다. 특히 보면은 10월 31일부터는 외식 쿠폰, 공연 쿠폰 발급하겠다. 뭐냐니까 7월 31일부터 외식 5번 하면은 8월 14일부터 공짜 쿠폰 하나 더 주겠다. 공연 5번 가면은 한 번 공연 더 볼 수 있도록 한마디로 놀아라. 국민들 긴장을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풀어놓고, 그 다음에 8월 갑자기 15일날 그날 전광훈 목사를 갖다가 중심으로 한 개신교 쪽에서 대거 한 5만여 명이 광화문 집회한 것을 갖다가 빌미 삼아서 마녀 사냥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죠. 과거 국민의힘 대표도 보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이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독선 이런 부분을 갖다 질타하는 건 좋지만은 쟤들이 하지 말라 하고 덫을 깔고 함정을 파놓은 부분에 우리가 굳이 가서 헛발을 디딜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호소를 했는데, 김진태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상대방의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 왜? 이미 저들이 덫을 깔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걸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미련스럽게 발을 디딜 필요는 없다. 종전 방식이 뭡니까? 그저 335 사람들이 나가서 면대면으로 뭉쳐있으면 또 보면 경찰은 갖다가 이번에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만나는 무릅쓰고 철저하게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태순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갖다 일시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로서. 그러나 법률로서 유보하되 본질적 내용을 갖다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김진태 의원은 이 얘기가 역시 법률가 출신답게 자 걸어서 뭉쳐 다니면은 이게 집회다. 10명 이상 집회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내 차 몰고 슬슬슬슬 가는데 뭐 시속 한 5km쯤 가죠. 뭐 5km는 마치 코끼리 걸은 것 같듯이 저 쫙 대열을 갖춰서 저 시속 5km, 10km 가면은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고속도로 같으면은 시속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된다. 시속 50km 미만으로 달리면 안 된다 있습니다만은 서울 시내 그런 거 있습니까? 뭐 시속 한 10km 정도, 시속 한 7km 정도. 대충 보면 우리 요즘 오토매틱 같은 경우는 그냥 D를 놓고 악셀레이터 안 밟으면 시속 7km로 갑니다. 딱 우리가 빠른 속보 걸음입니다. 그걸로 가죠. 뭐 똑같은 속도로 쫙 열 맞춰서. 그래서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마침 오늘 오전에 행사가 하나 있었죠. 뭐 호남동행 의원 발대식 거기 참석해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도 보면 마침 저 주 대표가 그 드라이브 스루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기자들에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또 뭐 그거 갖고 뭐 개천절 집회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다시 어제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그 사람들의 정치적 주장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은 계속 뭐 개천절 집회 방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권 비판이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방역과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헌법상 권리인 것을 무엇으로 막겠는가? 여당은 정권 비판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또 이런 얘기했어요. 김종인 저 위원장은 개천절 집회 미루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도 전체가 빡빡하게 모여서 코로나 방역에 방해되는 걸 걱정하는 것뿐이다. 정치적 주장을 하지 말라고까지 우리가 요구하거나 강요할 권리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이 역시 핵을 찍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이 같이 뭐 굳이 상대방이 저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데 미련스럽게 그런 과거 방식, 종전 방식을 갖다 고집할 필요는 없고 보면은 지금 검사도 일반 드라이브 스루 검사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 차에 내가 타고 움직이는 것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또 광화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버스 다닐 수 있는 길 한 차선만 비워놓고 나머지 한 4개, 5개 차선 갖고 저런 식으로 시속 한 7km 간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그걸 갖다 막는다면은 이거는 세상 이건 저 해외 토픽감으로 대한민국이야말로 저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김정은을 찜쪄 먹는 독재자라고 온 세계의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겠죠. 이런 걸 보러 우리 이제 주역에서는 궁즉통, 통즉변이라고 합니다. 궁하면 통하고 통하면 변화를 갖다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동안 보면은 우리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 집회가 결국 어쨌든 문재인의 부분적이나마 문재인의 항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부득이 취임한 지 35일밖에 안 된 조국 장관을 사실상 경질할 해임할 수밖에 없도록 당시 2차례에 걸쳐서 거의 600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문재인 물러가라, 조국 구속하라를 외쳤던 겁니다. 그 기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 정권도 기절초풍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추미애 사태로 악화될 대로 악화된, 추미애 사태로 뒤틀릴 대로 뒤틀리고 분노가 목에 차올라 있는 국민들이 어디에선가는 진짜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도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정말 궁즉통. 자, 저 김진태 의원 얘기대로 차로 다닙시다. 내가 내 차 혼자 다니는데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와 같이 궁하면 결국 통하는 길이 생기고, 이와 같이 우리가 통하는 길을 만들어내면은 결국 저들로 하여금 항복, 즉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게 홍콩 같은 경우, 요즘은 많이 이제 기가 죽었습니다만은 홍콩도 보면 한 4, 5년 전에 그 유명한 엄브렐라 레볼루션, 우산 혁명이 있었죠. 또 과거에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렌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부터 한 85년, 6년 그 무렵 85년 경이니까 거의 85년, 6년이니까 벌써 거의 34년 전 얘기군요. 그때 유명한 필리핀의 노란 샤츠, 이른바 그때 코라존 아키노, 마르코스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필리핀 시민들이 노란 셔츠를 입고 나와서 L이라고 그랬죠. L, 리버티, 자유를 갖다가 외치면서 노란 셔츠를 입고 그야말로 말락한 공을 갖다 밀어 제끼니까 마르코스 대통령 주랭해치고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코라존 아키노가 대통령이 되게 되죠. 자, 이들이 얼마나 뻔뻔한가 사진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있었던 이해찬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 사진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1대1 자서전을 갖다가 어린아이도 열심히 읽을 수 있게 만화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만화로 만든 것, 이거 갖다가 보면 대한민국 초특급 호텔인 저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여기 보면 이낙연 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그 다음에 45명, 보면 모이면 50명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45명을 초청해서 출판 기념회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45명을 초청했는데 이 사진 찍고 그 취재한 기자들은 50명도 더 됩니다. 이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어떡할래요? 참 뻔뻔한 인간들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광화문 집회에서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라고 독재, 옛날 유신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그 독재를 펴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대한민국 초특급 호텔인 조선호텔에서 대낮부터 와인을 들이키면서 건배를 하면서 초청 인원 45명밖에 안 된다. 근데 미안하게도 그 광경을 취재한 기자는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 이 민주당 정권의 위선, 뻔뻔함 목도하게 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뒷 배경 사진 마냥 김진태 의원이 제안한 대로 10월 3일 개천절, 그날은 차 있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차 몰고 쭉 하니 광화문 나가십시오. 그래서 저 북쪽 끝으로는 청와대 앞에서 저 남쪽 끝으로는 한강까지, 그 다음에 저 동쪽으로는 저쪽 동대문 흥인지문부터 시작해서 서쪽 끝으로는 서대문 사거리까지 한번 차를 한번 꽉 메워보시죠. 어차피 할 바에는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라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기와 결기와 결의가 뚜렷하다는 것을 갖다가 온 천하에 해외 토픽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이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보면 서울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정말 이렇게 분노해서 광화문과 서울시 전체를 갖다가 차로 꽉 메웠구나. 아마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마침 추석 연휴고 이번에 고향도 별로 안 내려가니까 서울 애들 다 계실 텐데 한번 서울 시내를 갖다가 자가용으로 한번 꽉 메워보시는 거는 어떨런지요.